자, 이제는 간밤 미국 증시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금요일 시장 크게 오르는 거 보고 이거 dead cat bounce인가 아니면 이제 진짜 오르는 걸까 고민을 많은 분들께서 하셨는데 오늘 일단 지수는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워낙 상승보다 좀 하락하는 날이 좀 익숙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장 좀 강하고 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오늘도 약간 몇 차례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틀 연속 상승의 기록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S&P 500이 0.5% 내려갔고요. 나스닥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다만 다우지수 정도만 보합 정도의 그냥 턱걸이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 만에 6주 연속으로 하락한 것이 지난주 S&P 500의 기록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분명 있었지만 어떤 결과는 좋지 않았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상당수의 섹터가 내렸습니다. 특히 기술주라든가 임의소비재가 오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에너지는 유가의 반등에 더불어서 에너지 주식이 좀 2.6%나 반등한 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10년물 금리가 2.88%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3% 넘는 것이 지난주 초반, 지지난주였었는데요.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내려가면서 물론 일부의 주장이긴 하지만요. 10년물 금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고점을 쳤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모르겠으나 일단 금리가 조금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면 결국 시장도 일단은 뭔가 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가는 반면에 오히려 114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나마 중국에서의 어떤 상해에서의 락다운 때문에 에너지 수요의 어떤 부진 이런 것이 나오면서 결국 유가 조금 하향 안정되는 모습도 보여줬던 것이 최근 한 2주 동안의 흐름이었는데요. 상해가 다시 완화된다는 그런 발표가 잇따라 나오면서 결국 유가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값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의 달러가 다소 좀 안정되는 모습을 시도했다. 다만 여전히 강세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지수 자체는 조금은 잔잔했던 가운데 이제 금리 급등에 기술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최근 몇 주간 나타나는 시장 흐름이 오늘도 역시 나타났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약했던 기술주들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독이 10% 넘게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클라우드플레어라는 주식도 13%나 넘게 떨어졌습니다. 기술주나 우리 빅테크의 대표적인 주식은 역시 애플과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오늘 6% 떨어졌고요. 애플도 1% 오늘 하락했습니다. 트위터는 7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위터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이게 인수가 안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지만 어찌됐건 트위터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주식들의 강세가 시장에서 여전히 돋보이고 있고 유가가 또 다시 올라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렘이 5.6%나 올라가면서 고점을 계속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마라손 오일도 3.6%나 올라갔습니다. 하나 참고적으로 에너지 주식과 기술주 흐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 기술주가 훨씬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것이 2007년 리만 사태 이후에 하나의 추세가 됐던 것도 맞습니다. 이 그림은 에너지와 기술주의 상대적인 주가 흐름이 되겠는데요. 위에가 이제 분자가 이제 에너지가 되겠고요. 분모가 기술주가 되겠는데요. 거의 한 10년 단위로 에너지가 강했다가 기술주가 강한데요. 물론 최근에 에너지가 상당히 지금 정확히 보면 7개월째 정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흐름에서 이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1990년대부터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약했다가 올라갔다, 약했다가 올라갔다 하는데 최근에는 여하튼 에너지가 기술주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런 장기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에너지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제약 중에서는요, 일라이릴리가 하고 있는 소위 그 당뇨병 치료제가 있는데 그에 대한 이상 통과 이런 것들이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오늘 일라이릴리가 2.6% 올라간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뛰어오르는 거 보고 또 주말 보내면서 많은 분들께서 미국 증시도 이제 좀 올라줄 때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다우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주 연속이나 하락을 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물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할 찬스 분명히 있죠. 어떤 주식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지수도 마찬가지, 종목도 떨어지면 일단 반등하는 것도 상례가 되겠습니다. 1950년 이후에 S&P 500이 6주 연속 하락한 것은 이번 16번째가 되겠습니다. 201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런 걸 또 미국에서는 다 통계를 다 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통계가 발달된 나라인데요. 그 15번 모두, 기존의 15번 모두요. 1주부터 5주, 52주까지의 흐름 보면 대부분이 이제 반등했다는 건 확실합니다. 1주 후에는요. 그러니까 미디안 가격만 말씀드리면 1주에는 1.8%가 올라갔고요. 상승 확률은 90%가 넘게 나옵니다. 2주 차에는 1.4% 정도 올라갔고요. 상승 확률은 88%가 되겠고요. 52주 후에는 14%가 반등합니다. 그래서 73.3%의 반등 확률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냉정히 보면 이 반등 확률은 그동안 떨어진 게 비해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는 것도 일단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기본 평균적인 통계 흐름보다 약간 좀 올라가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6주 연속 이렇게 하락한 것 자체가 이렇게 투자 심리가 계속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후에 보통은 좀 상승 확률이 높고 1%대 정도의 상승을 2주 안에 보여준다라는 통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월가에서는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어떤 커멘트들 나오고 있는지 좀 봐야겠는데 계속 랠리가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뭐 앞선 코너에서 이제 긍정적인 목소리를 많이 했으니까요. 오늘은 약간은 좀 보수적이나 중립적인 시각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아시다시피 시장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곳으로 유명하죠. 마이클 윌슨의 대표로 있습니다. 지난 주말의 랠리에 대해서는 소위 베어마켓 랠리라고 칭하고 있겠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멀티플이 하락, 그 시계기에서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16.6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떨어진 겁니다. 5년 평균, 10년 평균보다도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저평가가 많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과매도 국면에 있는 것은 여러 차례 확인드렸습니다. 또한 10년물 금리가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베어마켓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등이 이어가지 못할 걸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재차 또 하락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지냐? 이분의 얘기는 결국 밸류에이션과 테크니컬 분석으로 모두 지지가 가능한 것은 3,4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 엄청난 하락폭이 나오는 건데요. 이 3,400이라는 게 어느 정도 왜 나오는 거냐면 지금 16.6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PR을 14에서 15배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15배면 지금 S&P 500이 올해 목표치가 한 $230 정도 되거든요. 네. 230에서 14배, 15배 정도 되면 한 3,400 정도 나오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골드만삭스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제 미국 GDP를 2.6에서 2.4로 올해 내렸고요. 2023년도 2.2에서 1.6로 내리면서 지난 주말에요. 또다시 S&P 500의 목표 지수를 하향시켰습니다.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5,100을 발표한 이래요. 2월 달은 4,900으로 내렸고 3월에 4,700으로 내렸고 지난 주말에 4,300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눈높이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배당이라든가 자사주로 꾸준히 매집하는 그런 기업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어렵더라도 어떤 쉽게 얘기해서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기업, 더 쉽게 얘기하면 부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 지구로 얘기하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서의 과거 리세션 시대보다 더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는 종목은 딱 20종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20종목을 제가 화면으로 캡처해서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 좀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 대부분이 에너지 주식의 20개 중에서 6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데본 에너지라든가 엑손모빌 이런 것이 들어가 있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계 2위의 축산업체가 있습니다. 타이슨 푸드, 요즘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타이슨 푸드, 그리고 특이하게 IT 주식도 몇 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마이크로칩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퀄컴 등을 적시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계속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눈높이가 낮춰야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고, 그리고 시장이 보통은 이렇게까지 떨어질 때는 저가 매수의 찬스로 삼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하기 네네. 마련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또 한 가지 고민이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환율에서 미국 주식을 사기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살짝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고 이제 한 번에 돈을 한 번에 올인하는 분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올인을 얘기하고 영어로 럼썸머니라고 그러거든요. 한 번 돈 있는 걸 한 번에 샀을 경우에는 그런 환율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시는 분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미국 달러가 강해진다는 것 자체가 미국 기업의 수익에는 좀 마이너스 요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특히 이번에 최근 올해 들어서만 보면 미국 배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이제 주로 일어나는 기업들은 S&P나 다우보다도 성과가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8%인 반해서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거의 19%가 떨어졌기 때문에 S&P 500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선택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시장은 미국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들, 이게 유틸리티가 됐건 그것이 금융이 됐건 아니면 다른 임의 소비재가 됐건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좀 편할 것 같다 해서 오늘 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 대한 다양한 분석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